평면 2번, 1번이라 되는 곳이 교실이고 2자라는 곳이 강당입니다. 보통 유치원의 기존까지 강당들은 마지막 층 4층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1층으로 내리고 1층에 강당 옆에 옥외 활동을 하는 마당이 하나 있고 3번이 중정이 되고 제일 우측편에는 아마 그 투샷할 수 있는 내부 공간에서 3개의 마당을 그렇게 가지도록 이렇게 2층 교실이거든요. 3층에는 특별교실하고 이제 식당 정도만 해서 창고하고 이렇게만 주 기능은 1, 2층에서 다 들어가서 조금 전에 수천, 유천, 새로운 유천은 4층짜리였거든요. 저는 2층으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애들한테 좀 공룡같이 거대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게 주요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 보시는, 잠시만요. 이게 뺏에 가로 세로 되어 있는 건 다 천창의 위치입니다. 다음 연도고요. 교실 사이가 집이고 하나 사이에 다른 정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칼라 선상을 보여서 그리고 조명 등에 의해서 어쨌든 전체 분위기는 높이 층고도 다르게 하고 해서 내부 모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서측에서 보는 모습. 토살 변경에서 내부 중정. 요 포인트가 제가 이 건물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중정과 마을이 이렇게 혹은 집들이 연결되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계속 내고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미있는 사례로 제가 하나 넣는 건데, 일본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최근 2008년도인가 후지 유치원이라고 동경에 지어진 유치원이에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애들이 이제 마당에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거죠.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왔던 부분이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했는 초중고 유치원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유치원으로 지정했던 건물 사이에 처음에 나무도 있고요. 여기에 건물도 설치해서 애들이 올라가게 잘 해보고 평면입니다. 인터넷이 되죠. 한번 빨리 한 되는 사람 들어가고 있으시죠. 이건 저기 비번 혹시 적혀져 있지 싶은데 찍어서 갖다 주면 그냥 패스할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알았어. 거기 없어요? 여기 종이 없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럼 패스할게요. 요거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조금 전에 포커스는 뭐냐면 이 건물이 조금 전에 옥상에 학생들이 달립니다. 그렇죠? 근데 기존에 우리 유치원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부형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안전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는 친구가 아마 있으면 불안하고 건물 위에서 이렇게 달리는 게 설계에서는 아마 더 난리 났을 텐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훨씬 더 애들이 다치더라도 다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교육적으로 배운다, 자기가 체득을 한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뭐 유튜브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애들이 한 30분 동안에 한 3kg, 4kg씩 달린대요. 너무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보다 애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애들이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기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다음 제가 이거는 원래 2022년 대한민국 건축 관련해서 상을 수상했던 건축물입니다. 제가 했던 건물 유치원하고 비슷하죠. 중학교예요. 신길중학교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한 한 유치원입니다. 똑같은 제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숲속 아파트 숲속에 중학교를 설계해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집이 여러 채가 붙어 있는 집 같은 학교를 만듭니다. 중학교가 여기도 동일하게 앞에는 2층, 뒤에는 3층, 뒤에는 4층에서 3계층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예. 기한 주소를 네, 제가 따로 공지해서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계속 내리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집 건물과 건물 사이에 턱이 있고 그 턱 속에 마당이 있고 그래서 작은 공간들이 계속 연결되는 다음 이렇게 학교에 교실들 사이 작은 전원들이 다 있어요. 이런 전원들이고 일반 교실에 선상이 저희들하고 거의 경사지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평면이고요. 시간 하실 때 중간중간에 X자 되어 있는 공간들이 아마 잠깐 위에 X자 되어 있는 공간들이 아마 이 외부 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실 사이 앞과 옆에 계속 통통이라고 붙어 있는 그 주머니 마당이 곳곳에 있고. 다음에도 2층, 3층, 4층. 이것도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 저번 유치원에 설명했던 것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즉 이제 방금 말한 요 학교 건축에 봤을 때 트렌드는 어떤 걸까요? 편안하게 집 같은 공간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과 연계되는 공간이 집과 같이, 집마당 같이 학교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문은 내부에 들어갔을 때 높이는, 건물 높이는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런 창문을 통해서 빛이 내부에 어떻게 잘 퍼지도록 설계를 하자는가 아마 기본적인 학교 건축의 현재의 트렌드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 건축을 설계 안 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해서 방금 이런 것들이 다른 건축물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저희 똑같이 저희들이 설계해서 유치원 이제 김천에 이제 유치원하고 우리 집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이미지로 언어들이 건축 중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이미지는 이거 경사지붕 내려주세요. 사이사이 건물 사이에 마당 궁정 보상병원 내부의 침상 혹은 경사지붕 계단실에도 빛이 어떻게 들어오면 빛이 어떻게 확산되니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고 똑같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언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사무실이 좀 유명해졌던 건축물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김해 씨의 건축물을 지어서 상을 좀 많이 받았던 건축물입니다. 즉, 몇 가지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무실은 이렇게 조금은 따뜻한 재료 혹은 원재료를 변형을 많이 시키지 않은 형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즐 콘크리트하고 목재를 사용해서 짓는 부분이고요. 평면적인 특징도 있고 외피의 특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얘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거친 재료를 그대로 쓰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가진 컨셉이고, 그리고 좀 액티브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이고요. 평면을 보시면 1층에 아래에 실이 상가가 2개가 있고 2층에는 원룸이 위에 3개씩 한 개, 투룸이고요. 저렇게 4개 좀 조각이 되고 3층에는 마스베드룸 포함한 주인세가 사는 공간이고, 특징이 중앙에 있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계단인데 비는 맞는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저 계단이 가지고 있는 중앙으로 진입함으로 해서 3층에서 메스가 2개가 분리되고 브릿지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저 계단이 그냥 갇혀있는 공간이 아닌 2개층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오픈해서 자연 바람도 들어오고 좀 편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단이 중앙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 마지막 섹션 3번에 보면 경사지붕이 이렇게 안으로 분리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법적인 조건은 경사지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근데 실제 건물을 그 지역에 가보시면 다 외부 경사로 잡혀 있습니다. 외부 경사에 심지어 거기가 기와도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저희들은 그 모습보다는 그런 양복에 갓쓴 모습보다는 정식적인 제 느낌은 저 세합적인 건축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안쪽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사를 지어도 물 처리만 어떻게 잘 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건물들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내부도 보시면 벽돌 혹은 블록을 깬 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밑에 코발트 폴리싱 재료를 그대로 해서 유지 관리한 측면은 아주 오랫동안 도배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거친 재료를 그대로 내부에도 그대로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한 게 특징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또 전혀 다른 주택이에요. 이거는 저희 원래 지금 사무실이 알파시티 쪽에 있는데 대명동에 원래 저희 사무실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근처에 지금 단독주택이 보시면 이건 이제 도심에 단독주택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해서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네. 대문을 열기 전에 방의 모습이고 중정을 개물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중정을 통해서 마당을 통해서 또 내부에서 보면 전혀 답답하지 않은 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실에서 대문을 바라보는 모습. 2개씩 오픈되어 있는 다음. 요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닫힙니다. 요 부분이 이제 남쪽으로 루버 창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밤 시간이라든지 여름에 일사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안에 마당을 햇빛을 조성하고 프라이버시가 조금 괜찮은 낮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앞산을 봐야 될 때는 위에 불이 이렇게 열려서 2층 발코니에서 저 공간을 항의할 수 있도록 늘 챙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필런티 대문 한쪽에 옆에 남자보다는 건물이 좀 들어가 있죠. 이쪽에 이제 저는 여기 도로가 3m 도로 아주 좁습니다. 실제 차량 한 대 겨우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감을 쌓으면 똑같이 좁게 들어다 불편할 거니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쪽에 이제 필런티로 해서 주차를 평행 주차를 2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다음에 옆집도 집을 지으면 저렇게 하면 이 도로가 넓어지면서 낮에는 도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우리 주인들이 주차를 하면 서로 다 공유하면서 내 공간도 좀 같이 쓰고 좀 내놓고 생활하면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저희들이 좀 의도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인근에도 저렇게 건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면 중정이 보여요.
담장, 그 대문과 담장이 연결되더라고. 조금 전에 주택은 도심에서 건축물이 주택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모습은 어떨까를 저희들 했고, 이거는 이제 외곽지, 자연이 좋은 공간에서 저희들 오픈형 공간에 외향적인 공간에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은 작은 주택입니다. 포항이 있는 주택입니다. 도로 왼쪽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담장이 들어가고 내부에 들어가면 완전 오픈 공간으로서 계속 넓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마를 통해서 어쨌든 일사량을 남쪽에 혈장을 조정한다는 의도는 똑같고요. 내부에서 보면 작은 정원들이 건물 앞에 있고 마당, 거실, 방은 2개, 거실 하나에 아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길게, 뺑으로 길게 뻗어있는 주택평면을 이게 계속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하고 같은 포항의 이제 모돌이라는 곳에 저희가 소개했던 카페에서 똑같이 외향적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카페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형으로 저희들이 사회로 넣어주고 바닷속 오픈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도로변에서는 이렇게 솔리드하게 메스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열려요. 들어가기 전 진입구에서는 저렇게 수공간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한 번 더 공간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파노라마의 외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에서 들어가면 현관에 들어가면 2,300원짜리 교통 공간이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체가 어마어마한 데서. 예. 그리고 저까지는 아까 똑같은 케이스죠. 바다의 외향적인 그리고 뷰가 좋은 곳에서 건축물을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면 똑같습니다. 도심에 카페는 또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이 했던 케이스가 보여드립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벽돌을 다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왜 저렇게 됐을까 안에 내부가 안 보이네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조금씩 들어가시면 첫 번째 이 건물은 잠깐만요. 건물 중앙에 2개의 정원을 넣습니다. 대나무 정원과 자작나무 정원을 2개를 의도적으로 넣어서 그거를 정원이 건물을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대나무 정원이 있고요. 대나무 정원에서 입구를 쭉 들어가게 되면 자작나무 정원, 자작나무를 통해서 메인 엔트런스 입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더 위에 나무들이 잠깐만 위에 대나무가 상부에 보이죠. 이렇게 아주 큰 왕대를 제가 심어서 2개층 이상이 대나무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게 2층에서 보이는 대나무 숲 공간입니다. 실제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전혀 겨울 같지 않은 자연이 사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에서는 바깥하고 다르게요. 정원을 만끽할 수 있는 최소한 2면 이상의 창문을 통해서 외부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경산에 있는 우즈 베이커리면 똑같은 여기는 특별하게 2건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본동이고 저 옆에 위로 되어서 소나무 숲 속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나무 숲 속에 있는 건물은 통으로 다 유리로 저희들이 철골적으로 지었고 있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본동은 메스한 땅에 꼴짝이 저희가 딱 들어가서 솔리드한 메스로 해서 2개가 대비되도록 그게 특징이 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솔리드한 유리 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사이에 저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있도록 아까 전에 후지 유천에도 보면 그런 공간이 계속 보입니다. 소나무를 숲속에 소나무만 딱 3그루 정도만 비워서 건물을 철거를 딱 끼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뭘까요? 글자로는 그게 적혀 있다죠. 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른 제가 우연하게 이 청수사라는 인연이 되어서 유치원을 한번 설계를 하고 저기에 경신국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노자리 절이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절 일부가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 스님께서 오셔서 도심 사찰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어떻게든 공연을 사찰에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스터디를 해서 준비한 사찰입니다. 이게 2020년 대구시 덕후상제일 최우수상 받은 부분이에요. 재료는 기존의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석재, 기담고에 드는 석재, 그리고 위에 목조 구조를 사용하는 목재를 사용해서 이 두 개 재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 사찰 건축의 전형은 처마라고 그 처마를 한 대씩 혹은 어떻게 풀어볼까, 그리고 마당을 어떻게 또 풀어볼까 하는 게 이 건축물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계단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일주문 같은 바로 보가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 몇 가지 좀 보고. 예, 마당을 통해 들어오면 이런 처마가 있는 공간과 이런 내부 마당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더비 스테이트 그 축하고 건축물이 딱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유치원하고 사용이 좀 같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식으로 인식되고, 처마가 한국적인 처마 현대식으로 저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서양과 남양에 들어오는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마 밑에 공간이 저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찰 안에 카페도 있고 공양간으로 사용하는 식당도 있고, 그리고 4월 초까지 되면 이렇게 연등을 펴서 마당이 이렇게 전동 사찰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법당이 이제 2층에 있는 법당이 이제 입식 법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에 사찰을 사용하시는 이제 신자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으셨어요. 70, 80대 되다 보니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입식으로 하고 저기 참배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따로 넣어서 입식 사찰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많이 다사졌고 노마사에서도 이렇게 그분도 많이 오셨던 그런 케이스. 1층에 있는 카페도 공양간인데, 옛날에는 절에 가면 소위 말하는 군불이라는 가마솥에 불 떼서 오는 사람 시주 받아서 밥 해주고 그랬죠.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힘들고 하시니까 입식으로 만들고, 이거는 2층에 공양간 2층에 있는 작은 갤러리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도 있고, 위에 보시면 2층 평면들은 제일 좌측 편이 저기 갤러리고, 중앙에 칸이 많아져 있는 평면은 저기 스님이 사시는 요사처라고 하는 요사처고요. 그리고 1번으로 제일 우측에는 1번 조개인데, 아까 전에 입식 법당인 법당 공간입니다. 이렇게 3차 평면도는 1번에는 임대 사무실이 있고, 요사가 3층이고, 저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매서 사이에도 건물 사이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5개 활동 혹은 연등제나 이렇게 할 때는 행사를 법당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장을 설계하면서 회사 사업도 설계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건 땅이 좀 재밌는 모습이라고 넣어봤는데 한번 이미지만 보겠습니다. 병사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땅에서는 모서리 예각진 땅에 건축물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두 개의 매스를 연결해주는 게 전문도 저희들이 전체 땅에 했던 내부 들어오면 전시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는 지하층입니다. 지하 내 썬컨을 통해서 환기도 되고 식당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 외부 발코니들이 계속 이렇게 건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부 복도, 사무실. 여기는 이제 경대 시대병원 옆에 은혜안가라는 병원이고요. 저희들이 설계했던 건물이 좀 재밌는 건축물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거는 재료가 건축적인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스타디를 집중적으로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이 설계를 의뢰를 받고 어떤 외장재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이폰 뒤쪽에 보시면 알루미늄 있죠. 그게 이제 아노다이징 공법으로 알루미늄을 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한 20%, 25% 정도 반사가 되면 산란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들이 한 느낌이 아니고, 지금 이 테이블이 아노다이징 그 재료로 만든 테이블입니다. 이 재료, 예, 똑같은 재료. 그 아노다이징한 재료를 저희들이 이제 오사카하고 동경에 가면 아이폰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폰 건물이 있습니다. 매장이 그 건물에 매장 재료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서치해서 알아보니 벨기에
재료고 그걸 이제 수입해서 쓰자 그래서 쓰는 재료고 또 건축적인 걸 하나 더 뭐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은 소위 이런 건축적인 재료는 일정한 크기를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완전 큰 재료를 한 판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누구도 없습니다. 도장 칠 말고는 없겠죠.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야 되면 그 연결하는 부분들이 항상 생기죠. 돌도 생기고 금속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든 뭐든 다 연결하는 창문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실리콘이라는 재료로 그 연결 부위를 쿠션을 줘서 먼저 수직 팽창이 될 때 어느 정도 텐션을 잡아주기로 하고 방수 역할을 하는 실리콘으로 저희들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건물과 건물 이음새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수명은 10년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15년. 그래서 또 단점은 뭐냐면 걔네들이 먼지를 흡착을 잘해요. 비가 오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비가 오면 씻게 내려오면 눈물 자국이 많이 나오고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픈 조인트라고 해서 건물 이런 복합 판넬이나 금속 재료가 붙기는 붙되 띄어져서 거기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눈에 아까 나눠가진 걸 오픈 조인트라는 공법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얘네들은 물은 방수는 안에서 이 재료 안쪽에서 완벽하게 다 차수를 하고 나서 이 재료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오래 지나도 오염도 없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의 특징에 의해서 약간 20, 30% 정도 반사가 되고 은은한 빛이 나오는 그런 근데 땅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만원목골 땅이야. 190평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근데 실제 아마 지나가시다 보신 분이 있겠지만 건물이 꽤 많이 크게 보입니다. 책 3권이 비스듬하게 쓰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에서 보시면 하나는 이쪽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공간이고 중앙은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이고 제일 끝에는 사람이 수직적으로 올라가거나 차량이 엘리베이터 타워 파킹이 올라가는 공간이고 차, 사람 이렇게 동선을 3개의 매스로 선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위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이 동측의 수석교에서 보면 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 기능적으로 또 충분히 했을 거예요. 면을 저희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서 건축물에 힘이 떨어뜨려지기는 좀 싫어서 면으로 다 막았는데 실제 기능으로 보시면 계단 2개, 엘리베이터 3개, 타워 파킹으로 저 면은 기능적으로 창문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다 막아놨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시면 서측입니다. 서측에서 보시면 창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저게 이제 저희들은 아가미 창이라고 하는데 서측에 아까 전에 동측에는 그런 실들이 다 있어서 다 막혔고 서측에는 우리 진료실이라든지 입원실이 안과에 입원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눈이 너무 서양 햇빛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여름에 너무 덥고 눈이 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쪽에는 햇빛을 막고 남쪽에 입을 살짝 벌려서 창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밑에 한번 보시면 확대대가 저런 창문이 저렇게 열려 있거든요. 남쪽으로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가미 창으로 설계했던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돔이 있는 창들이 있는 데가 다 진료실, 그리고 뭐 입원실, 뭐 그래서 중앙에 하나 빠지면 저기 수술 존이 저 자리에 다 들어가서 창문이 필요 없어서 이제 막 옥상 정원, 중대 세미나실, 내부 아마 그냥 아까 눈 모양이 그냥 이거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까지는 수직적인 디자인을 제가 풀었다 지금 수평적으로 하는 다이징을 풀어서 하는 거. 저희 사무실 여기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감수해서 층별로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넣는 게 이거의 특징입니다. 내부요. 내부는 오늘은 저희들 쓰는 목재 혹은 철 이런 거친 재료들 그대로 저는 정확히 그대로 이것은 한판 그냥 3층에 외부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고요. 상 전원들이 쓰는 목재 지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충전 공간, 건물 충전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그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 받도록 여기는 이제 한의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의대학교 기숙사하고 전문이 같이 지어진 게 있어요. 밑에는 기숙사, 위에는 나온도가 기숙사고 밑에는 전문이 이제 차량이 사람이 그런 전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문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 그 친구는 홍대하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인 것 같은데 한의대가 가지고 있는 좀 장소성의 어려움은 지역의 제일 끝자락이 있고 기존의 기숙사들은 대학교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 학생들도 불편하고 또 학생 입구 부분은 항상 밤에는 어둡고 컴컴하고 그래서 그걸 반전을 꾀하자 정문도 지어야 되고 기숙사 지어야 된다 그러면 같이 하자 이런 클라이언트 건축주분 충남님하고 같이 우리가 그래서 기숙사 정문 위에 이렇게 기숙사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 기숙사가 정문에 있으면 시각적으로 오픈되는 노출력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기 사용되는 것은 유리 글라스를 유글라스라는 재료를 불투명한 재료를 중간중간에 루프엔트를 써서 저렇게 써서 시각적인 차단을 90% 정도 차단했습니다. 옥상 스타일 나머지 안에 안에 게스트하우스 내부 안에 식당 그리고 로비 그리고 기숙사 식당 이거 사이다운지 여기까지만 받아보겠습니다. 다 할까요? 아니 뭐 시간 좀 그럼 뒤로 좀 넘겨서 몇개 할까? 마지막에 한번 더 하고 예.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30분까지만 해주시면 예. 요거는 그냥 좀 계속 넘기고 남부 체육관이라고 해서 저기 앞산 순환다로 만나는 끝자락에 저희 현상 설계에서 됐던 체육관이에요. 기존의 체육관은 좀 솔리드하고 막혀있는 공간인데 저는 여기 앞산 순환도 초입부지라서 개선되어 주시면 밤에 이 체육관이 이렇게 빛났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으로 포인트는 이 컷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디자인해서 풀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비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보기와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 컨셉은 같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추천받았던 동부 청소년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기존에 보통 청소년 하면 삼각형, 사각형, 뭐 색깔 좀 알록달록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변화되는 면이 루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밤 되면 계속 빛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밤 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황색 상자가 경우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밤낮으로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게 내부 실내 공간들도 다양한 층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공간들을 만들고 이거는 또 서구청에 저희들 옥상에다가 식당을 설계를 서구청장님께 놀라서 넣었던 목구조로 했습니다. 중목구조로 해서 5층에 목구조로 하기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재는 좀 커졌지만 목구조로 해서 설계를 해서 식당하고 카페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